TV로 떠나는 칠봉국도 여행. 세 분은 혹시 이 사자성어를 아세요? 주경야도. 기환 씨 알아요? 저한테 처음 물어보시는 거는 저를 못 믿어서 제가 모를까 봐 질문하신 거죠? 제가 말이죠, 2살 때 천자문을 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천자문이요? 네, 천자문. 네, 천자문 말고 천자문. 네. 네. 의심스러운데? 예, 왜요? 네. 아니 뭔가 좀 대답이 애매해요 지금. 뭔가 디테일한 건 하나 없고 한자 알죠 당연히 기환 씨? 당연히 알죠. 예. 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 요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럴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땡땡. 틀렸다고요? 네. 지금 찾아보는 거야 지금? 아니 녹화에 누가 휴대폰을 들고 오니까. 이거 맞는데? 저 피디님 요거 자르고 가시죠. 요거 그대로 나가면 저기 효주 씨 좀 지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요거 좀 편집하고 갑시다. 그 기환 씨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요즘은 이 주경야독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쓰여요. 예. 주말은 구경도 못하고 야근이라니 지독하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하는 현대인들의 그 생활을 빗댄 사자성어인데요. 평일에 야근하고 또 주말에 쉼 없이 일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지금부터는 좀 하던 일 멈추시고 좀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저희와 함께하는 7번국도 보시면서요. 자, 7번국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기환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아우 그럼요. 예. 네. 효주 씨, 네. 우리가 같이 We are the world, together 이렇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감이요. 조금 더 멀어도 좋고. 어쩐지 오늘 평소보다 조금 떨어져 있더라. 한 5cm 떨어져 있네. 근데 그건 아닙니다. 다른 거. 아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들이대지 않고 네. 좀 자기만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 뭐 세상이랄까요? 효주 씨가 왠지 그 진심을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요만큼 좀 걱정되는 게 네. 기환 씨 분명히 결혼할 거잖아. 할 거죠. 근데 나중에 왠지 결혼식장에 이 모든 7번국도에서 들이댔던 것들이 다 편집이 돼서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갈 것 같은 거야. 예, 그 미리 뭐 그런 일은 네. 없어야겠죠. 네, 어쨌든 그 원희 형님이 그건 좀 조금 너무 멀리 나가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예. 제 생각에는 그 효주 씨가 좀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유와 평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되겠죠. 제가요? 갑자기? 갑자기? 예. 갑자기 굉장히 거창합니다. 아니 제 말이 맞습니다. 효주 씨 생각이 곧 제 생각이에요. Our 저는 think 이제 일단 same thing. 적당한 거리감 이런 건데. 아니요.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평화로 그냥 가요. 예. 자, 평화의 소중함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자리에 좀 갔다 왔는데 이 현장이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제 목소리가 너무 높이 고성으로 고성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합니다. 고성은 자연 공간이 끝내줘요. 관광 1번지. 평화의 상징. 고성의 비전은 무궁무진. 네, 고성에 사람이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성 사람들이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고성으로 놀러오세요. 평화 지역의 해바라. 평화의 콘서트. 최고예요. 짱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는 곳, 평화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곳, 바로 강원도 고성인데요.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 강원도 고성에서 만나본 특별한 하루, 문화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그곳으로 바람 쐬러 떠나보실까요? 싹 다 튀겨버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산슬 동생 탕수육이에요. 인기 가수 탄생이요. 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고성 천년시장 앞입니다. 강원도 고성에는 말이죠. 원래도 좀 바람이 좀 불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바람이냐? 바로 평화의 새바람. 평화의 새바람? 이 문화를 통해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이 고성의 요모조모 파악하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출발! 아니, 평화의 새바람이 분다는데 안 가볼 수 없겠죠. 먼저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또 왔네. 저를 또 알아보시는. 어떻게 요즘 좀 장사 좀 어떠세요? 요즘은 좀 이럭저럭 두루묵 양면이 많이 나니까 이럭저럭 잘 되는 편이지 뭐. 오케이. 그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고성에 또 이 평화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오케이. 그 고성 우리 지역에서 자꾸 이런 콘서트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즐거워하고 네. 또 주민들도 다 같이 또 모여서 또 화합하는 한마당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멋있죠. 저쪽으로 가면 돼요?
그 지난번에 저희 그 평화임 콘서트 그때 이후로 좀 어땠나요? 좀 관객도 많이 왔나요? 예, 그래서인지 좀 많아졌었던 것 같은데. 금강산 관광이 다시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 이제 재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남북이 긴장이 좀 완화되고 평화 무드가 조성이 돼야 그것도 이제 금강산 관광이 되는 거니까. 평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 튀겨버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탕수육이에요. 키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맞춰드릴게요. 예. 이곳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우리 강원도가 여기를 이제 평화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휴전선을 따라서 평화 이음 토요 콘서트를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인제에서 합니다. 어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양구와 화천에서 하게 돼서 이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말에 콘서트도 하고 네. 고성에서만 올해 3만 명 이상이 이 콘서트를 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엄청나네요. 네, 지난번에 철원에서 DMZ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는 네. 중국 관광객 1,500명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그걸 보고 갔습니다. 와. 저 지금 공연 시작했나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안 했죠? 그럼 저를 빼놓고 어떻게 공연이 시작합니까? 신인 가수 탕수육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수많은 분들, 이 지역 상인분들부터 해서 주민분들, 군인분들 전부 다 저 탕수육을 위해서, 탕수육을 보러 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뜨겁게 튀겨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들어가 보시죠. 정말 많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자, 지금부터 흥겨운 콘서트를 즐겨보실까요? 군인 오빠들도 청소년들도 오늘만을 기다렸다.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할 첫 무대는 강원도 출신 가수 박상철 씨. 자, 지금 말이죠. 제 최대 라이벌, 이 탕수육의 최대 라이벌 박상철 씨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들 좋아하세요.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는 트로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네, 안녕하세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저 강원도 왔습니다. 고성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이번 콘서트의 취지는 좀 잘 알고 계시죠? 정말 평화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화가 계속 유지돼야 되겠다는 이런 정말 뜻깊은 행사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걸그룹 소나무의 핫한 무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군장병들. 군인이라 행복하지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고성에 오셨어요. 네. 고성에서 이렇게 공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고성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세요? 네.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이 DMZ라는 곳에 제가 한 번도 촬영차 와봤었는데 네. 너무 뭔가 마음이 또 뭉클하고 아린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좀 좋은 취지로 많이 공연을 하면 저희도 많이 와서 공연을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 가수 김범수가 무대에 오르자 굵직한 함성도 덩달아 파도칩니다.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고단함과 문화적인 갈등이 크게 해소되는데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자리. 단순히 공짜로 즐기는 무대라서가 아닙니다. 평화를 되새기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면서 함께할 수 있는 자리기에 지역 주민들도 관광객들도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하기만 한데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공연의 마지막 초대 가수 아기들도 엄마 이름 대신에 그 외쳐 이른다는 그 이름 마마무! 그야말로 요즘 대세 마마무의 무대에 공연장은 뜨겁고도 핫한 열기에 빠져듭니다. 우리 탕수육 씨가 제일 흥분했네요.
함께하는 짜릿함, 토요일 밤의 열기. 다행이네요. 어떻게 즐거우세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이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한다면? 짱! 짱! 한 달에 한 번 공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좀 잘 없었죠? 네, 너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많아야죠. 훨씬 더 자주 있고, 네. 더 많이 오시고, 네. 또 해야 더 많이 또 놀러 오시면 고성 한 번 더 오시는 거니까 좋죠. 앞으로는 평화 콘서트 때문에라도 강원도 고성이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남녀노소 누가 찾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신명나는 새바람. 평화의 바람이 강원도 평화 지역에서 계속해서 부는 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겁니다. 바람아 멈추지 말아다오. 이 DMZ 평화임 토요 콘서트 반응이 아주 좋네요. 네. 이 강원도 내에서 평화 지역에서도 올해 여러 차례 또 열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역 주민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가수들 공연을 또 언제 보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분들, 멀리 안 가도 돼. 인근 부대에서 우리 멋진 가수들 공연 볼 수도 있고요. 상인분들은 그런 이제 관광객들, 군인들 덕분에 장사에 도움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반짝이 입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신인 가수 온 거 아니냐고 반응이 아주 그냥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들 막 고성으로 막 목소리가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탕수육 씨 때문이 아니라 신인 가수 탕수육이에요. 네. 예. 아니, 보니까 콘서트 자체 열기가 되게 후끈후끈한 것 같은데요. 당신이 탕수육이면 나는 부른 짬뽕이요. 부른 짬뽕. 미안합니다. 갑자기 샘이 나가지고. 뭐 호예요? 애칭? 뭐. 예, 탕수육 김기환이라고. 나도 부른 짬뽕 할까? 부른 김기환. 아무튼 얼굴이 좀 부르셨네요. 네, 그리고 고마워요. 예. 이 은혜 갚을게요, 나중에. 아무튼 효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콘서트는 정말 대성황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처럼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이 평화의 새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동해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됐는데요. 이 소식 저희 전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럼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시청자 세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모금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나 봐요.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 현장을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막식 그 현장을 발빠르게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워진 동해 평화의 소녀상 만나러 가보시죠. 그런 짓을 당하고 왔다 소리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을 지으려는 데는 말로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 이제 어머니도 울고 내고는 지금 자식도 없이 이제 혼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작은 염원이 모여 동해의 희망을 세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볼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바라며 전국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상이 동해에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앞장섰는데요. 첫 모금이 시작된 9월 30일로부터 70일이 지난 오늘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드디어 작은 희망이 날아올랐습니다. 소녀상을 세운 건 학생들과 주부, 직장인, 어르신들까지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어떤 계기도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일본의 형포에 좀 자존심 상하고 뭔가 보여줘야겠다. 일본 불매 운동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을 동해에 건립하자는 게 이제 의견이 중지가 모아진 거죠.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를 직접 관리하고 또 위안부 제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지금도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죠.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며 역사를 지우려는 행태로 피해 할머니들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뭐 지자체에서는 어떤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떤 소녀상을 건립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특별하게 동해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를 구성을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동해 시민들이 뭉치게 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 70일간 무려 13,500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가서 모금 활동을 하였고요. 하루는 정말 힘들어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평 장터 장날마다 가서 그 모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문화 행사 하는 데마다 다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추암 이렇게 관광 명소 이런데 무릉계 있고 이런 데든 어디든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드디어 평화의 소녀상이 공개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6번째로 설립된 소녀상이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 속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실 이게 정말로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상징하니까요. 일본 정부의 외면과 역사 왜곡 속에 할머니들은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단발머리의 소녀는 결연한 의지를 새기듯 주먹을 꼭 쥐고 일본 정부에게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네요. 소녀상이 추운 겨울에 세워져 걱정된 걸까요? 아이들은 목도리와 양말을 선물하며 소녀상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올겨울 전국의 소녀상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부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お友達のいいおっぽんさんが少女像のために活動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それで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日本人として参加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を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そして日本と韓国の政府の関係は日々悪化していますけれども、でも市民運動の그거는 반성해야 한다. 문제점에는 거기서 일본 사람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 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몇 번도 거기 군대가 개입하고 했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거가 거짓 이야기였죠. 한국 시민랑 일본 시민랑 평화를 공유하고 싶어서. 가방에 배지가 되게 많은데 여기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배지도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또 이거 또 이거 일본 정부가 나쁜데 일본 시민들도 미안하고 계산하러 피해자들이 생각했어요. 할머니들과 아마 역사에 새기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일본 사람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다. 일본 정부는 기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배상 피해자들이 명복 회복 위한 마지막으로 꽃을 바치며 잠시 묵념의 시간, 동해 시민들의 진실한 마음이 모두 전달이 됐겠죠. 앞으로도 소녀상 옆의 빈자리는 따뜻한 관심으로 채워질 겁니다. 할머님들이 20분 생존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싸워주셨으면 좋겠고 외로우시겠지만 외로우시지 않게끔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머님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뭐 전쟁은 어차피 이겨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들이 지금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 안 된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사실은.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았던 시민들. 길고도 짧았던 70일의 여정은 70일의 기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한 번 작은 희망이 날아올랐는데요.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고 거짓과 날조를 일삼아도 진실은 결국 바로 세워질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함께 염원합니다. 지난 9월 30일에 시작해서 70일의 기적을 이뤄낸 건데 무사히 건립이 된 걸 보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막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강원도에서는 6번째, 영동 지역에서는 3번째 평화의 소녀상인데요. 그동안 무려 13,000여 명의 시민들이 관심을 모아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금액과 더불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표해온 그 일본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뭔가 조금 희망을 느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은 사필 규정이라는 말처럼 언젠가 이 왜곡된 과거가 바로 잡히는 그날이 오겠죠. 평화의 소녀상 어디에 세울지 참 고민이 막판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동해문화예술회관 북쪽 광장에 세우기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건데요. 자, 잊지 마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아픈 역사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세계 속의 커피 이야기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커피 거리로 유명한 2 도시의 풍경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네. 바로 강릉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그렇죠. 세계 커피 문화를 얘기할 때 터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커피가 터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랜 커피 문화를 갖고 있는 터키의 향긋한 커피 맛보러 가보시죠. 흔히 커피는 서구나 유럽의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찬란한 커피 문화를 꽃피웠던 곳은 터키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제국으로 건너간 커피는 수세기에 걸쳐 유럽으로 미국 대륙으로 전파되면서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가 됐습니다. 향신료를 주로 거래하는 이집션 바자르는 그 옛날 아프리카로부터 커피가 들어오던 곳입니다. 가게마다 커피 끓이는 도구며 커피잔들이 빼곡히 걸려 있죠. 오늘날 모든 커피 추출 방법의 시초가 된 터키식 커피를 끓이는 방법도 이때 만들어졌죠. 커피를 달일 때 주로 주변 바닷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래를 이용합니다. hem çabuk olur hem güzel olur. Daha kalite yani kaynak olur. Temiz olur. Eskiden kömürde yapıyorduk. Kömür sıkıntı yaratıyor. Kül, toz. Yani marsık çıkıyor içinde. Koku yapıyor marsık. Anladım abi, zehirleme tamam. şeyleri falan. Tamam, çok teşekkür sıkıntı ederim. yani o. 시장에서 가장 길게 줄을 서 있는 곳은 바로 커피가루 가게입니다. 터키식 커피를 끓이려면 원두를 에스프레소보다 더 곱게 빻아야 하죠. Türk kahvesi denince akla Kuru Kahveci Mehmet Efendi gelir. Her yerde böyle. Türkiye'nin her tarafında kahveyi bulabilirsin. Ama burada taze çekiliyor. Mısır içerisinde de özleşmiş bütünlük içerisinde. Ne zaman buraya gelsek, yani evde kahve olsa da gelip buradan kahve alıyoruz öyle söyleyeyim. 매일 신선한 커피가루를 만들어내느라 가게는 명절 앞둔 방앗간처럼 분주합니다. Biz 71 yılından bu yana dedelerimizin kurduğu şirketimizde satışlarımız bu yoğunlukta devam ediyor. Bunun sırrı da bize güvenmeleri, en iyi kahveyi bizim hazırlayıp onlara sunmamızdan ileri geliyor. Bu kahveyi yurdumuz dışında bütün dünyada insanlar gelip kahvemizi alıyorlar. Özellikle Arap ülkelerinden
ve 4 ülkeye ihracat ettiğimiz kahveyi buraya gelmişken buradan alıp 터키에는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면 40년 동안 기억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커피는 음료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삶의 윤활유입니다. 후미진 달동네의 가파른 길단에도 아기자기한 커피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면 오랜 시간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빈부와 신분의 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커피를 즐길 수 있었죠. 골목마다 자리 잡은 커피 술에는 진한 거품을 품은 터키식 커피를 끓여내고 사람들은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Otherwise, I cannot wake up. First, I have to drink Turkish coffee. 커피가 하루의 일상에 평범하게 녹아있는 자연스러움. 터키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이처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들의 커피 문화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수백 년간 이어온 터키의 커피 문화는 2003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터키 커피는 몸에 좋은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다른 커피에 대해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커피만큼이나 달콤한 맛을 내는 디저트가 유명합니다. 종이처럼 얇은 반죽 사이에 견과류를 넣고 설탕에 절인 바클라바는 그야말로 설탕 폭탄이라 불릴 만큼 단맛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이 디저트 역시 커피를 더욱 맛있게 마시기 위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단 과자를 커피와 함께 먹었던 걸까요? 그 옛날 이스탄불에서는 강하게 볶은 커피가 유행했습니다. 쓴맛과 탄맛이 많이 나는 커피의 맛을 상쇄시키기 위해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가 필요했던 거죠. 관광객들의 선물 1순위를 차지하는 로쿰 역시 커피를 위한 조연이었습니다. 터키의 고급 휴양지로 손꼽히는 왕자의 섬. 이슬람 제국을 호령했다는 왕자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작은 커피 한 잔에 꽃피웠던 커피 문화는 이 바다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 이야기를 듣는 재미까지 두루 갖춘 매력적인 터키 커피는 이제 여행자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터키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다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커피가 이동하던 보스포루스 해협에도 삼삼오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커피는 여전히 사람을 모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또 다른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지중해 뜨거운 태양을 식혀주는 상쾌한 바람이 커피향을 흩날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악마의 유혹처럼 진하고 사랑처럼 달콤한 커피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지난 2013년 우리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터키의 커피 문화도 같이 등재가 됐다고 해요. 우리 식탁에 이 김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터키에서 커피 문화는 정말 남다른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또 재미있는 풍습도 있는데요. 이 16세기 오스만 제국에서는요, 남편이 부인에게 커피를 못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대접을 잘 못해도요, 이혼 사유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근데 좀 너무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마시는 커피를 대접하면 그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맛있는 커피 한 잔이면 뭐 부부 사이, 연인 사이가 좀 돈독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커피 한번 쏠게요. 사랑을 듬뿍 담아서. 결제는 우리 피디님이.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만의 자서전 쓰는 분들 만나보고 또 다양한 인생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빛바랜 흑백 사진들, 또 그 속에서 꺼내보는 아련한 추억 이야기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인간 금질에 관계없이 자기의 생애 활동을 자신이 직접 적은 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형식에 관계없고 길이에도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걸 그대로 표현하라는데 그런 얘기인데. 내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냥 책도 많고 근데 내가 있어야지 정말 나는 어떻게 서울에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를 다녀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야간 중학교를 다녔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서울서 이제 살게 된 거죠. 네. 그런 꿈을 이미 오영해였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때 제 귀가 돼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회식하러 갔다 돌아오면서 걔가 노래를 하나 가르쳐줬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뭐랄까 마음이 가라앉고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그 친구가 가르쳐줬거든요. 또 읽은 책 중에서도 제가 또 어린 남자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도 이제 어린 남자에 관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배운 노래가 지금까지 어쩌고 잊혀지지 않고 어떤 노래 한번 해봐요. 먼저 노래. 먼저 불러볼까요? 네. 그게 노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저 별들 중에서 유난히도 밝은 별이 하나 있었다네. 그저 태종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종대에 가게 되면 자살바위가 있어요. 제가 하도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자살바위에 죽으러 갔습니다. 여기 내가 떨어지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끝나고 왔으니까 저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석양에 석양에 말이죠. 햇볕이 쫙 비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기 석양이 저렇게 아름다운 거를 그때 처음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 돌아서 이렇게 오니까 뭐가 있나 하면 모자바위가 있는 게야. 모자바위가 잠깐만 참으세요 보더라. 잠깐만 참으세요. 어머니가 아기를 딱 꺼내는 거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땐 저런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내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대.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들이 그때 벌써 뭐 셋넷이나 됐는데 딸 셋에 아들 하나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난 거는 가지만은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 어머니가 아기를 꺼안고 있는데 내 새끼 생각이 나는 기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석양 때문에 죽음을 멈출 수가 있었고 돌아오려고 하는 걸 잠깐만 참으세요. 참았더니 지금까지 참은 겁니다. 지금 82살까지. 인생의 고개마다 나를 살게 해주고 나를 버티게 해준 건 뭐다? 가족이다. 네, 힘든 시기를 이 사랑하는 가족 덕분에 버텼다는 그 아버님 말씀이요. 여기
쫙 제 명치에 그냥 팍 꽂혔습니다. 네, 옛 친구와의 추억도 있고요. 또 꿈 많았던 어린 시절, 여기에 뭐 고난이나 슬픔까지도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지난 날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되새겨보는 이런 기회,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나는 어떻게 지냈나, 나는 무엇 했나, 이런 것들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기원 씨가 퀴즈를 하나 내셨잖아요. 저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답답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뭔가 답답하고 진도가 안 나가고 꽉 막힌 것 같다. 이럴 때 씁니다. 진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슬기 씨가. 진도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누가 떠오르냐면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철벽방어 김효주, 그다음에 효바라기 김기환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 저희들이요? 네.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네. 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고구마가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의 대명사가 됐는지 저야말로 참 고구마인데. 그러게요. 네, 그런데요. 이 정선에 가면 이 고구마가 화합, 소통, 또 행복한 하루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네. 전교생이 3명인 정선의 작은 학교입니다. 정선 운치분교의 어느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여전히 초록잎이 무성하던 지난 가을. 강원도 정선군 작은 시골 마을에도 막바지 가을의 끝자락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흙과 함께 자라는 저 진초록잎들은 고구마 잎인데요. 오늘은 잘 익은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 야무진 저 꼬마 농부들은 정선 운치분교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본교인 예미초등학교 장난꾸러기들도 수학의 자리에 동참했죠. 빨갛게 모습을 드러낸 아이들의 결실. 커다란 고구마를 사이에 두고 웃음꽃 피어난 운치분교의 어느 멋진 날을 따라가 보실까요? 이른 아침 운치분교가 꽃단장을 합니다. 본교에서 오는 친구들을 맞이하려 더 말끔하게 채비를 하는데요. 운치분교 전교생은 모두 합쳐 단 3명. 본교에서 놀러 오는 친구들로 오늘은 학교가 꽤 떠들썩하려나 봅니다. 안 심심해요. 왜냐면요, 이준 언니랑 놀아요 맨날. 게임 놀기도 하고, 그리고 개나리방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아? 같이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지연이와 다운이가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린 친구들은 언제쯤 올까요? 내려. 왁자지껄 손님들이 도착했네요. 오늘은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5학년 친구들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곧장 텃밭으로 향하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이 봄에 심었던 거 있죠, 그죠? 고구마. 앞에 뭐예요? 네, 고구마 심었던 거를 오늘 바로 여러분이 직접 해볼 거예요. 해면 뭘 해야 될까요? 먹어요. 그렇죠. 먹어야 되겠죠.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얇게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이제 곧 고구마 파티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항상 저희끼리만 분교에 있을 때는 항상 소수의 인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4번째였는데 처음엔 아이들이 좀 어색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한다는 거에 좀 어색함이 있었는데, 한 4번째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또 본교 애들이 언제 또 이제 분교에 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좀 더 기대를 하는 그런 수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식구라곤 선생님 2분에 3명의 여학생. 평소 고요했던 운치분교가 쩌렁쩌렁. 고구마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있는 힘껏 고구마 줄기를 당기는 아이들. 넝쿨과 한바탕 씨름이 벌어졌네요. 고학년 언니들이 자리를 잡고 흙을 파내자 튼실한 고구마가 하나 둘 세상 빛을 봅니다. 고사리 손으로 심고 이렇게 캐기까지 야무진 아이들과 단단한 고구마가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수확량이 제법 많네요. 이 정도면 대풍입니다. 재밌어요. 저번에도 캤어가지고. 뭐든 놀이가 되고 공부가 되는 시기. 자연이 내어준 결실은 아이들에게 뿌듯한 하루를 선사합니다. 친구 만나고 다은이랑 같이 고구마 캔 게 좋았어요. 좋고요. 재밌어요. 아니? 분교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협동 수업하는 거요. 친구 여기 있으면 친구 없는데요. 중학교 같은 오거나 제가 가면은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교육과정 내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수업을 계획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먼저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고 이제 만나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선생님들끼리 너무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같이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오늘을 위해 큼지막한 찜통도 구입하고 본교 아이들을 맞이한 운치분교 선생님과 아이들.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우와, 모락모락 잘 익은 것 같죠? 겨울철 영양 간식 뜨끈한 고구마. 바삭하고 달콤한 맛이 가득 든 밤고구마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호호 불어먹는 이 맛은 그야말로 일품인데요. 직접 키워 바로 쪄먹는 꿀맛. 시원이가 팔꿈치로 여기 흘렸어요. 문살 줘. 맞아. 도란도란 담소도 나누고 서로 음식도 나누니 두 학교 아이들은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고구마 한 개에 우정이 훌쩍 커갑니다. 야무지게 한 입씩. 고구마를 처음 먹는 것도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맛이 좋은데요. 아이들은 고구마가 아니라 분위기를 먹나 봅니다. 달콤했던 간식 타임이 끝나고 이제 헤어질 시간. 그런데 지연이가 발길을 돌립니다. 저런 다운이가 꽤 섭섭한가 보네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헤어짐은 늘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런 다운이를 지연이가 달래주는데요. 씩씩하게 이별을 견디는 아이들. 본교 아이들도 아쉽긴 매 한 가지.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애들 하고 가면은 친구들 가면 서운하지 않아? 괜찮은데요? 서운해요. 괜찮은 거야, 서운한 거야? 괜찮네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소규모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항상 이제 걸림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운치 분교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내년에 2020년에 지금 입학할 학생이 또 2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마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의 구심점 역할도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마을이 지역사회하고 의사소통 그리고 아무래도 평생교육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운동장이나 사용하시고 이런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행운이, 지연이, 다운이, 운치분교 전교생은 단 3명. 하지만 친구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본교에서 온 언니, 오빠, 동생들과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고구마데이가 계속되도록 아이들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와, 본교 학생들과 분교 학생들이 고구마로 뭉쳤어요. 네. 직접 키운 고구마를 캐서 먹기까지 했는데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훈훈해지는 것 같네요. 목소리 톤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 혜주 씨, 에이, 오빠가 고구마 네? 사줄까요? 아까 그 PD님이 사준 커피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이러니 기환 씨 고구마죠. 예. 이럴 때 고구마입니다. 기환 씨. 이럴 때 잠깐만. 그 얘기 지금 나한테 지금 신호 보낸 거. 초록불 신호등 켜졌네. 아이고 손 들고 갑시다. 예. 아이고, 여기도 고구마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튜디오 고구마는 넣어두고요. 넣어둬. 네. 운치분교와 예미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수업도 같이 듣고 활동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요. 앞으로도 아기자기한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겨울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자,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냐?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세 분들도 뭐 그런 거 있겠죠? 있죠. 수리 씨는? 나만을 위한 거요? 네, 본인을 위한 거. 저는 비워내려고요, 이제.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저희 목록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비워내볼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장바구니 그리고 그 찜한 목록. 다 사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요, 일단은 그 운전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도 물론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운전 거리가 많긴 한데 일로 말고 좀 여행으로 편하게 코스는 다 짜놨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는 뭐니 해도 7번 국도. 해주시면요. 준비된 멘트네요. 준비됐어. 저는 요즘에 집안에서도 힐링이 되는 걸 느껴가지고 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해보고 싶다. 뭐 조명을 사거나 아니면 뭐 화분을 뭐 꾸미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가 하고 싶냐 하면 제 돈 들이지 않고 남의 돈으로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스파도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 돈 말고 누가 사주거나 좀 후원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놀부심보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뭐 필요한 거 있으면요. 그 담아두지 마시고 그걸 좀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이 좀 슬픈 감정, 힘든 감정을 치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7번국도 이렇게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